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조용하던 파이코인 가격이 살짝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는 파이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파이가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로 이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상승으로는 아주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변화조차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알트코인 전체가 큰 폭락을 겪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 투심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파이 커뮤니티도 활기를 조금씩 잃어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파이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시간봉 캔들로 보았을 때 최근에 저점 대비 무려 40%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이 파이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속단하긴 좀 이를 것 같고요. 오늘 이 암호화폐 시장, 이 파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요, 지난주는 29포인트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주를 맞이해서 51포인트까지 상승해서요, 현재는 중립 단계까지 회복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알트 시장을 보면 파이를 비롯해서 몇몇 알트들이 약 15에서 20% 정도 펌핑을 해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번 주는 훨씬 더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이 한 주를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하기만 하던 알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뚜렷한 이유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엑셀을 통해서 짧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제일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알트코인이 역사적인 이 롱 포지션 청산을 만들어내 순식간에 이 대폭락을 겪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대응을 해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런 폭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뉴스 트리거가 필요했기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춘 세력들의 의도적인 청산 유도였는지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미중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이 코인 시장 상승을 막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가 유예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코인 시장이 큰 안도감을 얻었고, 다시 이 리스크 자산으로서의 자금 유입 기대감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번 10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약 97%로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들어 두 번 연속 금리 인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단순히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 24일에 발표가 됐던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연준의 완화 정책 전환 기대감에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금은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M2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그 유동성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즉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안전자산에서 점점 위험자산군으로 돈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우리가 정확한 펌핑 시점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이제는 조금씩 펌핑 될 만한 상황들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바닥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번에 과열되었던 롱 포지션들이 대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건 아닐 겁니다. 결국 이 중에서도 선별된 알트코인들, 펀더멘탈이 강한 알트코인들, 커뮤니티가 강한 알트코인들이 반응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파이코인이 살짝 올랐다고 해서 파이코인 매수 추천 드리는 거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 매수 추천 역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알트의 상승이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또 시작이 될지 아니면 내년 미 중간 선거 앞전까지 이것이 연기가 돼서 끌고 가야 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존버가 가능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 후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아니라 파이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코인을 홀딩을 하고 있다 아니면 채굴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현재 홀딩하고 있는 코인을 급하게 매도하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이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지금 시작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 생태계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텔라 생태계에 있는 루맥소라는 스텔라 지갑 앱의 이 포스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루맥소는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덱스 기능을 통합한 비스탁형 지갑을 기본으로 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X 포스팅을 보면요, 스텔라와 파이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단일 통합을 통해서 스텔라 생태계에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디파이 인프라에 즉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병렬 거래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실제 자산의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 채널에서도 수년간 제가 외쳐왔던 얘기와 동일한데요. 파이는 이미 훌륭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스텔라는 이미 훌륭한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요. 실제로 스텔라 위에서 개발 중이었던 개발팀이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본인들의 앱을 또 개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져 왔습니다. 실제 집토 같은 앱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집토는 이미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그리고 데이케이 크로스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라 위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인데 파이 위에서 개발하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루맥소 또한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루맥소 공식 계정을 보면요, 파이를 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짧게 하나씩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가 AI 기반 KYC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을 또 설명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련 포스팅을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다른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의 EVM과 호환되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파이는 SCP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빠른 확장성 그리고 신뢰 기반 검증이 가능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이 EVM 호환성을 쫓고 있는데 파이는 2014년 구식 EVM 설계를 과감히 배제를 했고, 그리고 스텔라의 최고 제품 책임자 이 토모 웰러에 따르면은 EVM의 설계를 성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을 하고 모바일 중심 채굴 구조를 채택을 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스마트폰만으로 직접 거래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암호화폐 접근의 민주화가 실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파이도 SCP를 글로벌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 S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이 스텔라, 파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이 두 개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은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생태계에서 호환이 매우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스텔라 경우는 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채널을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스텔라 관련 뉴스를 종종 공유해드리고 있고, 저는 이 스텔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를 바라고 있는 매력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파일을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제 채널에서 스텔라 검색을 해보시고 관련 영상 검색하셔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캔니님이 공유를 해주신 좀 기본적인 자료들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한데요. 앱스튜디오 관련 공지가 있었고, 앱스튜디오 기능 대부분이 유지관리 모드로 전환이 되어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 수정 완료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부분, 그런 모드의 공지가 있었고, 또 코어팀이 챗을 통해서 직접 얘기한 부분인데요. 앱스튜디오의 앱 삭제 기능 활성화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앱스튜디오에서 앱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도 이 앱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어팀에 따르면 이번에 메인넷 제출된 앱 수만 200건이 넘어가는데 그 앱을 철저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커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메인넷 앱들이 신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본적인 정보로는요, 파이앱 언어 설정 메뉴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홈스크린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햄버거 메뉴로 이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드가 조작 변조로 확인이 될 경우 보상 0점 처리가 되고 정책 위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파이코 팀이 최근 약 120만 개의 파이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켜서 본인들의 코인을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X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드리자면요. 최근 파이코 팀이 OKX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코어 팀의 보유자산 일부를 매각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을 여기에 덧붙여 보자면 첫 번째로 파이코 팀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후에 커뮤니티의 할당 비율에 따라 총 공급량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백서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제로 이동된 양은 기술적으로 할당된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들의 적정한 양을 판매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비난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들의 이 판매량이 당초 예상이나 약속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 120만 개 이상의 파이는 파이코 팀 지갑에서 OKX 거래소로 직접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파이는 먼저 반사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사가 이것을 OKX로 전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팀이 일부 토큰을 판매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반사와 OKX는 항상 유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코어 팀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좀 더 형성하기 전에 내부 세부 사항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포스팅을 올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코 팀 비판하는 것 괜찮습니다.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X에서 파이코 팀 비판하는 글을 많이 적는 편이죠. 하지만 이 내부적인 상황을 언급할 때는 좀 더 자세한 부분들도 함께 공유를 하고 좀 더 이해를 해보려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오해 소지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코 팀이 120만 개의 파이코인을 바로 거래소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파이를 KYB 기업 중 하나이죠. 반사 기업에게 넘겨주었고 반사 기업과 OKX 지갑은 지속적으로 파일을 이동을 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사는 온램프 기업이고요. 그리고 OKX는 거래소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왜 반사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탐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예로 캐니님의 추가 정보를 보면요. 코어 팀이 120만 개 이상을 파이 매도한 것에 대해서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인 렉스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파이코인의 이동은 자신들 이익을 위한 매도가 아닌 회사로서 매도라고 추측을 한다,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역시나 이 파이코인이 KYB 업체들과 연관이 지금 되어 있고 파이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파이 소식 이렇게 모아보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